네, 전격 인터뷰 일부에서 강덕구 의원이 언급한 김부겸 전 총리 관련 여론조사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T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대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이틀 동안 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2.1%, 국민의힘 소속 추경호 의원이 16.8%,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11.8%의 지지율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새해가 되자마자 국민의힘도 뭔가 급박하게 전개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윤리 구성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7명으로 구성됐는데 명단이 알려졌을까요? 어제 한 언론에 의해서 실명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실명 공개 윤리위원장만 신원이 공개되고 나머지 6명의 위원은 뭐 신원이 공개되지 않았던 게 그간의 관례가 맞습니다. 관례가 맞는데 예. 이게 뭐 실적법상의 그 신원이 드러나는 게 위법도 아니고요. 네. 저희 당 당원 당규상에 이 신원을 공개하면 안 된다 하는 그 조항도 없습니다. 당원 당규 위반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뭐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징계를 위해서 이렇게 구성된 거 아니냐. 다들 언론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굉장히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고 하는 게 저는 맞다.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지방선거 앞두고 큰 선거 앞두고 윤리위원회가 후보자들의 도덕성 검증도 또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을 하는 만큼 판사들이 익명에 숨어갖고 판결 내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지금 알려지고 있고 또 SNS에서는 이제 공개가 된 그 명단을 보면 당내에서 자격 논란이 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어저께 현역 의원들 그 단체 대화방이 아주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 뜨거웠다고 합니다. 네. 근데 네. 저도 이제 SNS상에 돌아다니는 거 저도 한번 이렇게 어떤 분들인지 나름대로 이제 검색도 해보고 그랬는데 조금 충격적입니다. 한마디로 총평을 하자면 윤건희 라인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 네. 하고 상당한 밀접한 친분이 있는 분들로 볼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뭐 최규동이라고 하는 분은 김건희 여사 경기대 회학과 동문이고요. 지금 뭐 요양원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인데 김건희 여사 그쪽 패밀리가 요양원 비즈니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황경선이라는 분도 이 최규동 씨랑 함께 요양원 그쪽 종사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복지 요양원 이런 그 전문가들이 왜 이 공당의 윤리위원으로 발탁이 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정책실장을 지냈던 분은 의대정원 2,000명 그때 뭐 역할을 한 분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분은 뭐 대학 교수를 하다가 이 네이버 댓글을 중국인들이 조작한다. 뭐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리포트를 만들어서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 시절에 방첩사 자문위원을 하다가 그런 활약이 돋보여서 국정원 특보로 발탁된 분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그리고 이제 변호사 세 분인데 한 분은 뭐 신문 기사도 났던데요. 그 해산된 통진당 당원이었던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비 종교 집단 JMS 정명석을 변호했던 그런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 제1야당의 윤리위원으로서 뭔가 중대한 결정, 타인의 윤리적 문제를 심사하고 중대한 결정을 할 만한 분들인가.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 제 기억에는 지금까지 당 윤리위원회의 어떤 구성에 대해서 네. 당내에서 어떤
토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기억은 별로 없는데 이번 건은 사실 뒤에서도 질문 드리겠지만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의 그 당계 건과 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당내에서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전개될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위원장부터 서로 뽑아야 되는데 네. 어제 그 의원들 단체방에서 오고 간 것들을 제가 조금 이제 귀동냥을 해봤더니 예. 이 두 사람은 이제 실명이 공개되니까 뭐 사의를 표명했답니다. 7명 중에. 벌써 7분 중에 2 네, 분이요. 두 분이 네. 왜 실명 공개 안 한다고 했는데 왜 됐느냐. 뭐 나는 못하겠다. 네, 예. 뭐 이렇게 사의 표명을 했다는데 그 두 분이 누군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네, 예.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그 2호선 당무감사위에서 발표한 자료가 저희들이 검증 결과는 뭐 허위 조작된 것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예. 이런 당무감사위원회나 윤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는데 저희 당 사무처에서 그 사무적으로 그 위원회를 지원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게 당무감사실입니다. 네, 네. 사무처 내 한 기구예요. 네, 네. 근데 요번에 그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발표한 자료는 네. 저희 당 사무처 당무감사실에서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외부에서 만들어진 걸 갖고 와서 발표를 했는데 검증을 해보니까 그냥 좋게 얘기하면 오류투성이고요. 조금 세게 얘기하면 뭐 날조된 것들이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윤리가 결국 가동을 하게 되면 이제 단계 사태에 대한 징계로 이제 갈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볼 수 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며칠에 나와서 계엄 옹호 퇴행 세력에게 난 걸림돌이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지금 뭐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이 발언을 하신 걸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지금 징계가 지금 이 윤리위 구성을 들어봤을 때도 뭐 1월 안에 예를 들면 네. 예,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는 아무래도 설 연휴가 지나서부터는 할 테니까요. 네. 그 기간 동안 제대로 될지도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징계를 과연 수용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의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저희 당 당원 당규에 보면요. 예. 당무감사위원회가 윤리위원회에 징계 회부를 하게 되면요. 네. 회부한 날로부터 열흘 이내에 윤리위원회가 그 안건을 상정해야 됩니다. 네네. 그게 1월 8일이에요. 1월 8일이군요. 예. 네. 그러니까 1월 8일에는 그 위원장을 정하고 첫 번째 회의에서 그 당원 게시판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내에 결론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하면 1월 8일이 목요일이고 네. 한 달 내려면 2월 8일 대략. 근데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질질 끌까 들어가지는 하는 않을 생각은 것 같고. 드는데요. 네네.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김도읍 정책위 의장이 어제 또 갑자기 사퇴를 했어요. 네. 사퇴하시기 전에 좀 아셨습니까? 이런 동향을요? 근데 김도읍 정책위 의장은 본인이 이 정책위 의장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장동혁 대표가 삼고초려 선배님 제발 좀 해 주십시오. 삼고초려를 해서 네네. 그래서 한 건데. 네. 근데 이제 그 김도읍 그 이제 전 의장이고 그런데 이분이 하는 과정에서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나하고 얘기할 때하고는 좀 다르구나. 나하고 얘기할 때 뭐 좀 이렇게 할 것처럼 그 느낌을 받았는데 실제 하는 행동은 그것과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그 다르다는 거는 무엇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근데 이제 이게 김도읍 의원뿐만 아니라 네. 저희 당이 많은 의원들이 그 장동혁 대표랑 대화를 하면 조금만 저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십시오. 연말까지는 좀 기다려 주십시오. 네네.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시간을 좀 달라. 근데 연말까지. 해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네. 연말에 뭐가 있었죠? 연말까지 기다려주면 뭔가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뭔가 솔루션을 내놓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근데 연말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예. 사실 그 김도읍 정책위 의장이 지난달 30일에 이미 원내대책회의에서 네. 계엄 사과를 했을 때 정책위
의장직에 대한 사의 표명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어제 공개가 됐다는 얘기인데요. 결국은 이미 결심은 굳혀놓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새해가 돼서 그냥 공개가 된 것뿐이라는 거죠. 결국 선거 출마가 아니시라면은 결국 장동혁 대표와 같이 가기는 이젠 좀 그렇죠.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네. 12월 말은 이제 그 뒤에 얘기고 앞에 얘기는 앞에 얘기는 네. 12월 3일 아, 네. 비상계엄 1년 네, 때 네, 그때 제대로 사과를 했었어야 된다라는 게 김도부 의원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때 장동혁 대표는 안 했잖아요.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조치였다 비상계엄은. 예. 오히려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듯한. 네네. 그래서 사실은 뭐 그때부터 이제 김도우 정책의장이 그만둔다는 얘기가 당내에서 좀 나왔거든요. 근데 연말까지만 좀 기다려달라. 근데 연말 돼서도 아무것도 없어요. 예. 지금 그 연말이 지나서 오늘 1월 6일인데 네. 장동혁 대표가 이르면 8일에 이것도 네. 8일이네요. 새 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네. 하는데 새 신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어렵고요. 어렵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예. 최근에 장동혁 대표의 그 행동 패턴을 보면 예. 이게 과연 쇄신일까? 그리고 지금 어제부터 지금 나오는 얘기가 네. 8일이 연기될 수도 있다. 뭐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회의적으로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네. 아니, 지금 사실 새해 돼서 그 청와대에도 가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도 예방을 네. 하고 또 계속 그 여러 당 안팎에서 조언을 듣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메시지가 신년에 맞게 나오지 않겠느냐는 어떤 그 관측과 기대 속에서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장동혁 대표가 이 당 안팎의 어떤 쇄신 요구나 원로들의 노선 변경 요구 충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자강론을 띄우는 거는 뭐라고 왜 그런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전직 대통령, 네. 전직 당 대표께서 정말 고언을 해줬는데도 그냥 무시해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정도가 되면은 누가 얘기한다고 듣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장동혁 대표가 왜 저럴까?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십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이른바 극렬 지지자들, 네. 윤어게인 극렬 지지자들, 예. 이분들의 응원으로 이제 당대표가 됐잖아요. 근데 김문수 전 그 대선 후보도 비슷한 케이스였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김문수 전 후보의 경우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더 선명한 그 극우 노선을 밝힌 장동혁에게 패배하고 그냥 떨어져 나갔죠. 네. 이게 뭐냐면 극렬 지지자들 등에 엎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는 엎여 있다가 등에서 그분 업고 있는 사람들이 떨어뜨려 보니까 나가 떨어진 거고. 근데 이제 장동혁이라고 하는 정치인도 어찌 보면 비슷하죠. 예, 비슷해요. 그래서 네. 저는 그 등에 엎여 있는 상태인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제 뇌피셜로는요. 예. 이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못한 거를 내가 해보자. 그게 뭐냐면 한동훈을 철회하는 거예요. 지금 이른바 이 극우층 내에서는 공공연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도 밉지만 한동훈이 더 밉다. 네. 주적이 한동훈이에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한 한동훈 문제를 장동혁 내가 해결했다. 이렇게 되면은 정치적 위상이 바뀔 수가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는 극우 세입자였는데 네. 극우 오너가 될 수 있다. 지금 의원님께서 한동훈은 의병, 장동혁은 관군이란 말을 하시는데 네. 이게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는 그런 그렇죠. 말씀인가요? 지금 최근에 보면요. 네. 뭐
대장동 항소 포기라든가 뭐 론스타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김병기, 강선우 뭐 이 의혹들 한동훈은 지금 직위가 없잖아요. 네. 그냥 일반 당원일 뿐이에요. 일반 당원. 그 의병이죠. 예. 근데 장동혁은 당 대표니까 관군의 장수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의병장이 그 관군 장수보다도 더 열심히 적군하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근데 그 관군 장수는 오히려 적군하고 가장 열심히 싸우고 적군이 가장 아파하게끔 또 적을 공격하는데 그 의병장 때려잡는데 골몰하고 있는 게 저희 당의 현실이죠. 네. 지금 사실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유정복 인천시장도 새해를 맞아서 그 새신과 연대를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오세훈 시장도 신년 인사회에서 네. 면전에서도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현직 특히 광역자치단체장들은 국민의힘 출신의 지금 다 새신 연대를 강조하는 행보로 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당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른바 임계점에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부 갈등이 폭발할? 예. 가까이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각자의 목적 함수가 달라요. 아까 말씀하신 쇄신을 얘기하는 분들은 네. 6월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싶어하는 분들이고요. 네. 이 장동혁 대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당내 헤게모니를 확고히 틀어지는 거. 그게 목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오히려 줄어들기보다는 확대 재생산이 되고 있는 형국이죠. 지금 새해 들어서 누구나 우리 정치권에서 제일 큰 목표는 지방선거 승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당내에서 사실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제 통합이 필요하고 또 한마디로 같은 목표를 향해서 이제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많이 문제제기가 있고 비판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대안과 미래 초재선 의원 네. 모임에서도 이제 좀 예전에는 뭐 공부하는 모임 네. 형태였다면 지금은 뭔가 좀 움직임을 보이려고 하는 시도를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윤리위 문제와 연결지어서 보면 어느 시점에서 이 문제들이 좀 당에서 치열하게 논의가 되고 이른바 뭐 연대라든가 실질적인 연대의 움직임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리위가 어느 정도 속도로 이제 한동훈 징계 문제를 처리할지 그다음에 네. 이제 8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그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 네. 발표까지는 좀 보자. 뭐 거기까지는 보고 뭐 행동하더라도 하는 게 명분이 더 있지 않겠느냐. 네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지나면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굉장히 시끌시끌할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네. 자, 박수혁 의원이 당원 게시판 논란 관련해서 지금이라도 한 전 대표 불출마 선언으로 백의 종군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건 좀 생각하십니까? 엉뚱한 얘기인데요. 엉뚱한 얘기입니까? 예. 왜 엉뚱한 얘기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이 사과하고 불출마 선언을 하라. 네. 이게 이제 박수영의 네. 해법인데 네네. 잘못한 게 뭔지가 분명해져야지 사과를 할 거 아닙니까? 네네네. 아, 예. 그런. 근데 지금 한동훈 본인의 주장은 가족들이 당원 게시판에 그 글을 올린 건 맞지만 신문 사설 칼럼 올린 거 그 정도인데 네네. 그렇다면 이 익명 게시판에 그거 올린 거 가지고 사과를 하게 되면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거다. 그리고 이호선 씨가 네. 한동훈은 그렇게 그 신문 사설 칼럼을 올렸다고 했지만 조사해 보니 그게 아니더라 하면서 사례를 2개를 그 제시를 했거든요. 네네. 그 검증 결과 한동훈 가족이 쓴 게 아니라 동명이인 한동훈이 쓴 좀 험한 말 한 거. 네. 그거를 마치 한동훈 가족들 한 것처럼 또 조작을 했어요. 예. 이 당무 감사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 조작이라는 게 나오면은 안 되는 안 되죠. 네, 건데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나오면서 지금 당내에서의 어떤 그 수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인데 근데 지금 보면 지방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또 얘기들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의 연대, 그리고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 의원의 연대, 각각 연합 전선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예, 네. 호사가들 사이에서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네. 그냥 이렇게 봐요. 상식이냐 비상식이냐. 그리고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윤 어게인이냐 윤과의 절연이냐 그 차이로 당이 이제 나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윤 어게인으로 갈 것인지 네. 윤 대통령과 절연하고 그러니까 절연한다는 게 인간적 절연이 아니고 정치 노선상에 네, 네. 개헌 분명히 사과하고 탄핵 결정 겸허히 수용하고 네. 거의 뼈저린 반성을 통해서 황골 탈퇴하는 모습을 갈지 아니면 계속해서 윤 어게인 노선으로 갈지 그렇게 이제 지금 나뉘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사실 지금 여의도에서 보면은 여당에서는 공천환금 의혹이라는 대형 악재가 지금 터진 네. 상황이고 또 하나는 지금 기획예산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발탁된 네. 이혜훈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이 또 계속 일일 의혹 수준으로 지금 또 나오고 있고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전혀 못 살린다. 그렇죠. 라는 평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18일, 19일 정도 뭐 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낙마 가능성, 뭐 자진 사퇴, 심지어 정계를 떠나라 뭐 이런 얘기까지도 뭐 나오곤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자꾸만 민주당 쪽에서요. 네, 그런 문제투성이의 사람을 당신네들은 5번이나 공천 네. 주지않느냐. 당신들이 이혜훈 후보자의 문제를 떠들 자격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역공을 피는데 그게 좀 어불성설인 게요. 예, 선출직 검증과 임명직 검증은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이 선출직 검증은 어느 당에나 엇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신고 그러니까 요거 관련된 자료 제출하라. 거기서 특별히 문제 없고 또 문제 있을 때 뭐 물으면 소명 자료 내서 뭐 이 정도면 되겠다. 그다음에 선출직은 이 사람이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선거를 통해서 심판받지 않겠느냐. 뭐 그런 겁니다. 네네네. 근데 임명직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중에서는요 굉장히 다선 의원인데 임명직은 난 안 한다. 이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선출직과 임명직의 검증 기준을 동일한 잣대로 얘기하는 게 지금 그 민주당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봐서는 뭐 그냥 국민의힘이 무시하고 네네.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죠. 네. 해야죠. 지금 그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그 김병기 전 원내대표나 또 우리 강선우 의원과 관련한 그 공천원금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요구하면서 윗선 배우설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이 부분이 설로만 있을 뿐이지 뭐 명확한 근거가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경찰 수사는 지금 아직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민주당에서는 자체적으로 윤리감찰단 조사를 하지만 그것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현안에 대해서는 지금 뾰족하게 이렇게 대응하는 게 없어 아닙니다. 보여요. 그 김병기 특검을 그 집중을 해야 됩니다. 김병기 특검을요? 김병기 특검. 네. 강선우보다도 강선우는 탈당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김병기는 제명당하면 제명당했지 내가 탈당 안 하겠다. 네네네. 근데 이 죄질로 보면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나타난 그 혐의로 보면 김병기 의원의 경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다음에 조간 여러 가지 기사 좀 봤더니요. 네. 이 경찰이 지금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다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동작경찰서가 그 김병기 이 배우자의 구의회 부의장 법카 무단 사용 사건 있잖아요. 네. 이것과 관련해 갖고요. 온갖 그 정보를 다 줬고 협조를 했고 심지어 무혐의 처리한 다음에 그 팀장이 강남에서 저녁에 김병기 의원과 술자리 하면서 우리 끝까지 같이 가자.
뭐 이런 것까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병기 의원 본인도 동작 경찰서장과 통화하는 것을 전직 보좌관들이 옆에서 봤다. 예, 거기에 또 이제 국민의힘 고위 경찰 출신 윤핵관 의원도 등장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이 국민의힘이 이 김병기 특검을 못하면 또 그 사람 지켜주려고 자기들도 구리니까 김병기 특검 떳떳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네네. 그 당시에 동작 경찰서장이요. 지금 어디가 있냐면 서울 경찰청에 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사를 서울 경찰청이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야말로 특검을 해야 될 사안이죠. 지금 사실 수사 얘기를 하셨는데 그 지금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이제 김경시 의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출국을 해버렸어요. 네. 경찰은 이제 오면은 이제 글쎄요. 통보받는다 이제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라고 할까 어떤 팩트 네. 사실의 확인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국회 그 의석수상 사실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주장을 해도 그러니까 안 받아도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소수 야당이 네.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국민 여론입니다. 그런데 국민 여론은 언제 소수 야당의 주장을 지지를 하는가? 네. 맞는 말을 했을 때, 합리적인 요구를 했을 때, 예예. 예, 그런 건데 이게 경찰이 수사하면 안 된다는 게 김병기 배우자 구의회 법인카드 무단 사용 네. 그 건은요. 네. 당시 동작 경찰서도 공범입니다. 공범이에요. 왜냐하면 수사 기밀 다 빼주고 다 협력하고, 예, 이거를 그다음에 그 여의도의 고급 일식당에서 여러 차례 결제가 된 게 확인됐는데 네네. CCTV 가게 현장에 한 번도 나가보지도 않고. 수사에 많은 구멍이 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동작 경찰서의 그 부실 수사 네. 그것도 수사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특검 말고는 없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 굉장히 이 전국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될 수 있는 안건이라서 지금 상황들 꾸준히 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앞서 저희가 강덕구 의원에게도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투서 네. 예, 마지막 시간이 짧아서 지금 김현지 당시 네. 의원실 보좌관에게 투서를 줬는데 이게 의문이다.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근데 그걸 당 사무처에 토스를 했으니까 문제 없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해명인데 네, 네. 참 무책임하게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다 투서 내용 봤을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그 2022년 지방선거 때 그런 그 의혹이 나온 사람은 2024년 때 뭘로 썼느냐. 비명 행사의 사냥개로 활용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용인술이 굉장히 무섭구나. 약점 있는 사람. 너 나한테 약점 잡혀 있지. 그러니까 너 내 시키는 대로 해갖고 사냥개로 쓰는 이 용인술이 굉장히 무섭구나 하는 걸 전 느꼈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날씨 정보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